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제가 집안에 이리저리 짐도 좀 옮기고 공사를 하느라고 평상시에 영상을 찍는 스튜디오가 아니고 리빙룸의 한쪽 구석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영상이 좀 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이 안 좋으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좌파 민주당이 아무리 교묘하게 거짓 선동을 해도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자연스럽게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자,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 그 난입 사건이 있었을 때 그로부터 3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당시 미 의회에 미리 연락을 해서 혹시 모르니까 군병력을 의사당 주변에 배치를 해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는데 미 의회 측에서 이걸 계속해서 거듭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Capitol Police rejected offers of federal help to quell mob. 자, 이것은 그 AP 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며칠 후에 사건이 나고 이 AP는 좌파 언론이라 표현을 간접적으로 의회 경찰이 연방이 군중을 제압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을 했다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겸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번역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태 며칠 전부터 만일을 대비해서 군병력을 의사당에 배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수차례 했으나 미 의회 측에서 계속해서 이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캐피톨과 캐피탈을 혼동하시지 마십시오.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끝에 OL로 스펠링이 돼서 캐피톨 하면은 의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스펠링이 AL로 캐피탈 하게 되면 이제 수도라는 얘기죠. 어느 나라에. 그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1.6 사태 당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가 의장이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시장을 할 때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 폭력 정치를, 억압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도대체 미 국방부에서 보호를 제안을 했는데도 과연 의회 측에 누가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를 했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걸쳐서 누가 이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960년대, 70년대에 괜찮았던 민주당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사회주의 좌파들에 의해서 소수 극좌에 의해서 움직이는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1960년대부터 오늘 현재까지 미국인들의 정치 성향,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를 쭉 이렇게 지난 60여 년 동안 변해온 그 트렌드를 오늘 도표와 함께 그 영상 후반부에서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저한테 그 한 2주쯤 전에 알래스카에서 한 분이 마이클 심 TV를 좀 더 많은 분에게 알리고 싶어서 신문에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느냐라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많은 분이 같이 알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메일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그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그 패키지에 바로 이렇게 신문이 들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는 Encourage Korean News라는 신문이고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알래스카 코리안 뉴스라고 이렇게 한인 신문인데 이 두 개의 로컬 신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를 바로 알리는 재미 한인들의 유튜브 방송이라고 본인의 자비를 들이셔서 광고를 내주시고 이 신문 카피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마이클 심 TV뿐만 아니라 원영석의 진실정치, 강미은의 방구석 외신, NDT 코리아의 한국어 방송 등도 같이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안에 편지도 한 장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면 시 박사님 안녕하세요. 알래스카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국과 세계의 진실을
사실과 상황들을 깨우쳐 주셔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앵커리지 사는 한인들도 조금씩이나마 알았으면 합니다. 한인신문 두 곳에 광고를 앞으로 6, 7개월 정도 낼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수표를 동봉을 해서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만드는 이유가 우리 미주 한인들이 미국을 좀 더 올바로 알자. 변화되는 미국을 민주당의 선동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방송을 3년 전에 시작하게 됐는데 뭐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해서 무슨 뭐 생기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워닝이나 노란 딱지를 먹고 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끔씩 뜻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그 후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힘이 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Fox 뉴스도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Gen 6 committee allegedly suppressed testimony showing Trump admin pushed for National Guard presence. 16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군을 동원해서 의회를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증언하는 것 자체를 억눌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의 일당들과 거기에 이제 구색을 맞추려고 소위 공화당, 가짜 공화당이죠. 이름만 공화당인 이 리즈 첸이나 아담 킨슨과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16위원회라는 이 사기 집단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쇼를 벌인 겁니다.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6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의회 경찰이 처음에 그 막았던 그 의회 경찰이 FBI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일선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그 증언을 했어요. 뭐 폭력적인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그냥 평화스러운 시위였는데 이렇게 FBI 조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한 6개월, 1년쯤 지난 다음에 이 의회 16조사위원회에 나와서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 자기가 흑인이니까 욕을 하고 인종차별적인 F를 들어가는 이런 막 그 쌍욕을 하면서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가 그 증언은 거짓 증언을 한 경찰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다른 경관 하나가 보조 증언을 했는데 이 다른 그 경관도 역시 거짓 그 증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때 내부에 있었는데 트럼프 지지를 하는 그 민병대 조직 사람들이 들어와서 파괴 행위를 하면서 의회 내에 어디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봤다라고 또 거짓 증언을 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그 확인이 됐느냐면은 블레이즈 뉴스 기자 중에 스티브 베이커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날 자신의 카메라로 모든 것을 녹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녹화한 영상을 쭉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두 경관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시간하고 말한 장소에 이 친구가 찍은 이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있질 않았고 다른 데서 다른 시간에 그 전혀 증언한 거와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왜 또 말을 이제 바꾸게 된 게 증명이 됐으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그 스티브 베이커 기자가 이것을 쭉 보도를 하니까 3월 초에 FBI가 이 스티브 베이커 기자를 체포를 하고 구금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이 후진국의 그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기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는 거짓말이 밝혀지게 생기니까 이 기자를 구금했습니다. 무슨 구실로 했냐면은 1월 6일 의회 난입한 몰입애들하고 한 통속이었을 가능성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맛을 봐라 하면서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X에 옛날에 트위터죠. 그 계정에 이러한 말을 올렸습니다. 이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미국인들을 나눠보면 크게 4종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종류는 그 순진해서 민주당이 하는 거짓 선동을 그대로 사실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단력이라든가 이제 그 통찰력 같은 게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연세가 한 80, 90 정도 된 미국의 노인분들, 이분들은 이 새로 그 테크놀로지 같은 데 익숙치 않아서 소셜 미디어 같은 걸 잘 못하고 그저 그 케이블 뉴스를 쭉 보고 있기 때문에 CNN, MSNBC 같이 완전 좌파 방송,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들이 젊었을 때 알았던 그 괜찮았던 민주당 1960년대, 70년대 그때 민주당이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그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 위선적이고 거짓을 말을 하는 걸 아는데 본인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직장 동료들이 다 주변이 민주당이니까 왕따 당할까 봐 말조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부류고, 그 네 번째 부류는 이건 이제 사악한 부류입니다. 뭐냐면 자신도 그 이 사악한 민주당이나 비슷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민주체제가 주는 모든 좋은 혜택은 다 누리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머릿속에 약간 삐딱한 생각이 있어서 빨간물이 들어가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사회를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랑 그 성격이 비슷한 이러한 사람들이 네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정치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거짓말을 참말처럼 진짜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한술 더 떠서 마치 그 소설을 만들어내서 진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굿뉴스는 뭐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 지속이 되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전통적으로 무조건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흑인과 히스패닉이 눈에 띄게 공화당, 특히 트럼프 지지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인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어떻게 그 공화당, 민주당 사이의 정치적인 성향이 미국인들이 변해왔느냐 하는 트렌드를 쭉 보여주는 조사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것을 나타내는 도표인데, 제일 위에 파란색 이것은 이제 저소득층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고소득층입니다. 그리고 그 회색은 이제 중간층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보시다시피 1960년대에는 60년대부터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는 이 부자들이 다 공화당이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다 민주당이었고, 그런데 2010년도에 오면서부터 이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이 점점점 민주당 쪽으로 가고 이 저소득층들이 점점 공화당 쪽으로 오는 트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2010년입니다. 자, 그럼 201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에 바로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전 세계 경제가 뉴욕발 이 금융 사태 때문에 완전히 침체됐었죠. 그래서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면서 구제금융으로 망해가는 미국 회사들을, 특히 금융회사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이때에 정경유착이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회사 돈을 엉망으로 운영해가지고 금융회사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전 같으면 영창을 갔는데 민주당이 구제금융을 주면서 살려내니까 금융계도 그렇고, 그때 GM도 망하는 걸 살렸습니다. 크라이슬러는 넘어갔고 머세디스 벤츠로. 그런데 그때 정경유착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정치인들과 손을 잡으면은 이게 깜빵 가지 않고 오히려 보너스를 받는구나 하고 이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이 일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화당 쪽으로 점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화당이 정의롭다라는 또 실제로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트렌드가 지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한인분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은 공화당이 되면 뭐 혜택을 줄이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이 모든 혜택이 우리가 트럼프 4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나 뭐 이런 게 줄었나요? 웰페어나 이런 게 아니죠.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는 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민주당의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이 선동을 하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주류 언론에 쭉 나오는데 미국의 언론은 이미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언론인으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을 거의 장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시작은 한 50년쯤 전에 시작한 건데 완전 장악을 해서 3분의 2 이상 거의 90% 가까이 언론사에 이 좌파가 들어앉은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 민주당이 주류 언론이고 주류 언론이 민주당이라고 보시면은 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우리 한인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미국에서 많은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합법화하자고 하고 또 마약이나 뭐 마리화나 같은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올바로 차려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올 11월에 선거에서 무슨 민주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난질을 치겠지만은 지금 당선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소수가 변하고 지금 전통 민주당을 찍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면서 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